지금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농담 따먹기 할 시간 없습니다. 당신 눈에 제가 그저 휠체어에 앉아 신세 한탄이나 하는 중년 남자로 보입니까? 틀렸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6개월 뒤 당신의 미래입니다. 2026년 더 지독해진 각자 도생의 정글에서 감당 못할 이자에 깔려 숨만 헐떡이게 될 당신의 비참한 자화상이죠. 만약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금 털어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나 차려볼까? 감성 카페나 해볼까? 아니면 빚내서 화물트럭 사서 바짝 벌어볼까? 따위의 망상을 하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멍청하지만 가장 용감한 벼락거지 지원자입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 인생의 경제적 사형 선고서에 스스로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은 겁니다. 저 창밖을 좀 보십시오. 대한민국 부의 상징, 강남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꼴이 어떻습니까? 화려한 쇼핑몰? 천만에요. 저건 거대한 콘크리트 묘지입니다. 건물마다 덕지덕지 붙은 임대 현수막이 태극기보다 더 많이 보입니다. 공실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가게 주인들도 딱 2년 전엔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에이, 불경기는 남들 얘기지. 난 우리 할머니 비법 소스가 있으니까 난 남다르니까 성공할 거야. 결과는요? 할머니는 여전히 시골 요양병원에 계시고 자신만만하던 사장님은 빚쟁이들을 피해 고시원 쪽방에 숨어 개인 회생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100만 명. 이건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 개의 가정이 박살났고 수십조 원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힘내세요, 존버하면 승리합니다 같은 역겨운 힐링 파리 따윈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당신의 뺨을 아주 세게 후려쳐서라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해드리죠. 지금부터 당장 탈출하지 않으면 당신을 뼈까지 발라먹을 절대 창업하면 안 되는 죽음의 산업 10가지를 공개합니다.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과 가족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잔인한 점호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는 이걸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상금은 456억이 아니라 0원이고 남는 건 빚뿐인 게임이죠. 첫 번째 희생양, 도로 위의 노예, 화물차 기사님들. 저기 트럭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김 씨를 보십시오. 1억 5천만 원짜리 번쩍이는 윙바디 트럭을 샀습니다. 전액 영끌 대출로요. 밤새 달리면 월 1,000만 원은 번다는 화물차 딜러의 사탕 발림에 넘어간 결과죠. 오늘 아침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물 배차 앱을 켭니다. 배차 0건. 다른 앱을 켭니다. 일감 없음. PF 대란으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면서 건설 현장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이 멈췄는데 도대체 뭘 실어 나릅니까? 김 씨는 지금 차 안에서 식은 편의점 컵라면이나 씹으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300만 원의 캐피탈 할부금 문자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장님이 아닙니다. 그는 캐피탈 회사에 이자를 바치는 노예일 뿐입니다. 두 번째 희생양, 제조 공장과 동대문의 몰락. 이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시화공단에 있는 박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어이 박 사장, 왜 벌써 기계 꺼? 현대차 납품 물량은? 박 사장, 얼굴이 흑빛. 찰렸어. 내가 나사 하나에 500원 부르니까 비싸대. 비싸다고? 그럼 누가 납품하는데? 중국. 알리바바 B2B에서 똑같은 걸 250원에 무료 배송해준대. 우린 끝났어. 이게 현실입니다. 대기업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주주 이익을 위해서라면 30년 지기 거래처도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 처박고 중국산 부품을 씁니다. 동대문은요, 패션의 메카?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좀비들의 박물관입니다. 똑똑한 2030 세대 소비자들이 왜 굳이 동대문까지 가서 바가지 쓰고 3만 원짜리 보세옷을 삽니까? 침대에 누워서 알테 쉬 켜낸 똑같은 옷이 5천 원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애국심 마케팅? 그거 안 통합니다. 세 번째 희생양, 바로 허세 산업의 종말, 골프와 캠핑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인스타그램은 온통 골프장 라운딩 사진뿐이었죠. 개나 소나 빚내서 골프채 사고 영앤리치라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지금은요, 금리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주제 파악이 된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이 떨어진 겁니다. 주말 골프 한 번에 그린피, 캐디피 합치면 3, 40만 원 우습게 깨집니다. 그 돈이면 지금 엔저인 일본 가서 황제처럼 놀다 옵니다. 골프장이요? 파리만 날립니다. 수백만 원 주고 샀던 스노우 피크 텐트? 지금 당근마켓에 반값에 올려도 찐목록 하나 안 찍힙니다. 보십시오.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 쓰나미는 당신이 땀 흘려 일하는 공장부터 당신이 허세 부리던 골프장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길은 돌고 도는 거니까 곧 좋아지겠지라고 자위하고 계십니까? 꿈 깨십시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적 학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덮친 4개의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의 밥그릇을 박살내고 있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파도, 바로 C공포, 차이나 쇼크입니다. 2024년 공장 사장들이 중국산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품질은 우리랑 똑같은데 가격이 절반이야. 예전에 중국산은 싸구려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기술자를 빼가고 공장을 복사하고 기술을 훔쳐서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 시장을 공습하면서 유통업자들은 전멸했습니다. 도매상, 소매상 다 필요 없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한국 안방까지 3일이면 직배송이 되는데 중간에서 수수료 떼먹던 당신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파도, 실리콘 리퍼, AI의 습격입니다. 창의적인 일은 AI가 대체 못한다고요? 개소리 집어치우십시오. 홍대 앞 스튜디오에 김 실장님 이야기를 해보죠. 예전엔 썸네일 하나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고 건당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클라이언트가 AI로 1분 만에 만든 썸네일 10장을 보여주더군요. 이거 공짜인데 퀄리티가 더 좋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김 실장님의 5년 경력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겁니다. 영상 편집, 번역, 코딩, 디자인. 당신이 책상 앞에 앉아서 키보드로 하는 모든 일. AI는 당신보다 100배 빠르고 24시간 불평도 안 하며 월급도 달라고 안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당신은 이제 비효율적인 고비용 덩어리일 뿐입니다. 세 번째 파도, MZ세대의 소비 파업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을 따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 20대 손님에게 가방을 보여줍니다. 이거 380만 원입니다. 그 손님은 그 다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380만 원? 이 돈이면 일본 여행을 5번 가고 넷플릭스를 30년 구독하고 치킨을 200마리 먹을 수 있어. 그들은 집을 포기했습니다. 차도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월급 모아서 서울에 집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소유를 멈추고 경험에만 돈을 씁니다. 가구점, 가전제품 매장, 인테리어 업체가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집을 안 사고 이사를 안 가는데 누가 소파를 바꿉니까? 이게 바로 도미노 현상입니다. 부동산이 멈추니 내수시장 전체가 동맥경화에 걸려 죽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파도, 좀비 기업의 청산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싼 이자로 죽어가는 한계 기업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호흡기를 떼버렸습니다. 금리는 올랐고 대출 만기는 돌아왔습니다.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니던 회사가 더 이상 이자를 낼 돈이 없어서 공중분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파도가 동시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1980년대식 마인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건 성실한 게 아닙니다. 그건 멍청한 겁니다. 자,
영상 멈추세요. 당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계산기 앱 켜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 마술이 아니라 당신의 통장이 텅장이 되는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 매출 3천만 원 대박집이라는 프랜차이즈 광고 문구만 보고 침을 흘립니다. 그게 바로 악마의 미끼입니다. 당신이 2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에 그럴싸한 치킨집을 하나 차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꿈 같은 이야기죠? 현실은 악몽입니다. 와우, 월 매출 3천만 원. 연봉으로 치면 3억 6천? 대기업 부장님 안 부럽네? 자, 이제 이 돈이 어떻게 공중분해되는지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료비 40%, 1,200만 원. 닭고기, 기름, 파우더, 소스.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신에게 이걸 시중가보다 비싸게 팝니다. 왜냐고요? 그게 그들이 돈 버는 방식이니까요. 남는 닭 튀겨서 본사 배불려주는 꼴입니다. 둘째, 배달앱 수수료 15%, 450만 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들이 당신의 새로운 조물주입니다. 배달비 무료? 고객에겐 무료지만 사장인 당신에겐 지옥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4,500만 원씩 뜯깁니다. 셋째, 월세 10%, 300만 원. 건물주님 등장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이분은 꼬박꼬박 챙겨갑니다. 당신이 하루 14시간 닭 튀길 때 건물주님은 하와이에서 모히토 마시고 계십니다. 넷째, 인건비 15%, 450만 원. 최저시급 만원 시대, 주유수당 챙겨줘야죠. 야간수당 챙겨줘야죠. 알바생 2명만 써도 당신 월급보다 많이 나갑니다.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알바생은 장사가 망해도 월급을 받지만 당신은 망하면 빚만 남습니다. 다섯째, 대출 이자 및 공과금 10%, 300만 원. 전기세, 가스비 폭등한 거 아시죠? 닭 튀기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전기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에 심장이 뛸 겁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남은 돈 얼마? 3천만 원 빼기 2,700만 원. 고작 300만 원입니다. 오? 그래도 300만 원은 벌었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멍청하시군요. 당신은 이 300만 원을 벌기 위해 한 달 내내 하루 14시간씩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고, 기름 냄새에 쩔어 살았고, 진상 손님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해 볼까요? 당신 시급은 약 7,000원입니다. 편의점 알바생 최저 시급보다 못합니다. 당신 가게 알바생이 당신보다 더 많이 벌어갑니다. 이게 사장입니까? 아니요, 이건 자본금을 댄 노예입니다. 여기서 더 끔찍한 비교를 해드리죠. 만약 당신이 창업비용 2억 원을 그따위 치킨집에 처박지 않고 그냥 2년 전에 미국 S&P 500 ETF나 비트코인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저쪽 옆집 철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자산이 4천만 원 불어났습니다. 반면 당신은 뼈 빠지게 일해서 골병 들고 가게는 낡아빠졌고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 내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 문맹의 대가입니다. 당신은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을 은행과 건물주와 플랫폼 기업에 갖다 바치는 현금 수송 차량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아직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믿기십니까?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을 믿지 말고 이 계산기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입니까?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라 탓, 대통령 탓, 중국 탓이나 하며 소주나 까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당신 빚이 1원이라도 줄어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고성장 시대의 파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당신을 구해주러 올 거라는 망상은 버리십시오. 살아남고 싶다면 당장 이 3가지 원칙을 실행하십시오. 첫째,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지금 오프라인 자영업을 시작하는 건 불타는 집에 기름통 들고 뛰어드는 짓입니다. 권리금이 싸다고요? 월세가 내렸다고요? 함정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을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감가상각 심한 자동차 파십시오. 수익 안 나는 부동산 손해보더라도 손절하십시오.
지금은 현금이 왕입니다. 빚을 줄이고 총알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적을 이길 수 없다면 적과 손을 잡으십시오. 중국산 제품이 무섭습니까? AI가 두렵습니까? 그럼 그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을 이용하십시오. 공장을 차려서 중국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중국 물건을 떼다가 파는 셀러가 되십시오.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AI와 싸우지 말고 당신이 직접 AI 툴을 배워서 직원 10명 몫을 해내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죽고 흐름에 올라타는 자는 부자가 됩니다. 이건 역사적 진리입니다. 셋째, 원화를 믿지 마십시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원화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오직 원화 예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시야를 넓히십시오. 미국 주식, 달러, 금, 비트코인. 당신의 자산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분산하십시오. 한국 배가 가라앉더라도 당신은 구명보트를 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죠. 열심히 일하면 잘 살던 시대는 죽었습니다. 성실함이 미덕인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눈치와 속도가 생명인 시대입니다. 멍청하게 앉아서 가라앉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가난은 절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